8일 제98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고성군에서는 문학꿈나무들의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창원보건소가 결핵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멍게의 80%를 출하하는 최대 생산지 거제와 통영에서 고수온으로 멍게가 폐사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재배되는 거제 지역 특산물 학동 쪽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98주년 3.1절을 기념해 고성군에서는 문학꿈나무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하면 배둔 소공원에서 펼쳐진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100일장에서는 98년 전 독립만세운동의 함성을 떠올리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글로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준비한 종이에 또박또박 글로 옮겨 적습니다. 글을 쓰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사뭇 진지함까지 느껴집니다. 고성군 회하면에 위치한 배둔 소공원에서 배둔 장터 독립만세운동 100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98년 전 일본 공경의 총칼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 현장이지만 지금은 문학꿈나무들의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100일장을 통해서 그날 우리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만세운동의 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작품으로 성화시켜보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해서 그날의 정신을 배워서 좀 더 올바르게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날 100일장에는 고성 관내 200여 명의 초중 고등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장날, 바람, 3월, 흙 등 4가지 시제를 가지고 저마다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100일장을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고 3.1절이 되새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100일장에서는 3.1절 노래 맞추기 퀴즈와 항일 독립투사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919년 3월 20일 배둔장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애국선열과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08년부터 기념식과 100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배둔장터 만세운동 재연 행사는 물론 100일장에서 우수한 글을 선보인 청소년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단체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단체 생활 중 조심해야 할 것은 전염병, 특히 최근 또다시 퍼지고 있는 결핵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단체 생활하는 중고생은 더 치명적입니다.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과 기본 예절,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창원보건소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결핵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결핵은 특히 오랜 단체 생활을 하는 중고생일 경우엔 예방 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핵은 대화를 하거나 기침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학생들에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핵은 감기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2주 동안 기침이 계속된다면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 결핵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에서도 쉽게 관찰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평소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생활 중 한 명의 학생이 결핵에 걸렸다고 한다면 전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결핵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이 중요합니다. 결핵은 기침과 대화를 통해 전염되는 만큼 기침 예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침을 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와 손수건이 없는 경우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침 예절과 함께 평소 개인 건강과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기침 예절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수칙이며 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예절입니다. 기본적인 예절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국 멍게의 80%를 출하하는 최대 생산지인 거제와 통영에서 약 70%의 멍게가 폐사해 제철인데도 멍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멍게가 대량으로 폐사한 것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10월까지 이어진 고수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불거진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태로 남해안산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멍게 소비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폐사 때 1년도 안 된 어린 멍게까지 대부분 죽었다며 당장 새 종묘를 넣어도 2년 뒤에나 수확할 수 있어 내년까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거제 지역의 특산물 학동 쪽파가 이달 말까지 수확될 전망입니다. 학동 쪽파는 거제시 동구면 학동리 40여 농가가 7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5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확된 쪽파는 우선 농협을 통해 개통 출하하고 나머지는 학동과 바람의 언덕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거제 쪽파는 비옥한 토양과 해풍을 막고 자라 타 지역보다 보름 정도 수확이 빠르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 매년 쪽파 생산량이 줄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쪽파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재배지를 찾는 등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경남도가 시장 다변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우선적으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터 6호로 부상하고 있는 무슬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일본과 대만 관광객 등 비중국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항 및 KTX와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호텔과 호텔을 연결하는 무료 운송 시스템 구축도 구상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개별 관광객이 도내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올해 기계산업이 호조세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을 내놨지만 경남 지역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기계 산업이 주력인 경남은 미국발 대형 공공발주 수주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6.5%로 예상하는 등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계연구원은 무역협정 재협상과 중국 사드 보복 등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나리오별 예상 효과를 발빠르게 분석해 전략을 마련하고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예산 중 신속 집행 대상 사업비 1조 2,117억 원 중 58%에 해당하는 7,028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실국 소구청별 신속 집행 추진 보고회 개최를 완료하고 2월 말 기준으로 2,082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 중에서 12위로 전국 시평균 대비 7.05%, 전년 대비 6.42%를 더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예산 신속 집행에 최고의 실적을 거두면서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을 비롯해 마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비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역 경기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화이강의 다리로 알려진 창원시 마산하포구 옛 저도 연육교가 세단장 후 오는 28일 개장합니다. 투박한 콘크리트 옷을 벗어던지고 투명한 강화 유리로 깔끔하게 새 옷을 입은 연육교의 개장식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일반 시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찾아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한편 저도 연육교는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바다 위 80m 교량 구간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자리에 투명한 강화 유리를 깔아 스카이워크를 탄생시켰으며 이에 시는 체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창원시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회성동 일원 경전선 폐선 부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합니다. 꽃길 조성 부지는 회성동에서 두척동까지 약 2.1km 구간으로 마산회원구는 그동안 방치됐던 무단 경작지를 정리하고 각종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달부터 황화 코스모스와 노란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코스모스 꽃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12년 경전선 철도가 폐선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철도 주변의 노후 시설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창원시는 봄을 맞아 외부 작가 초대 기획전인 빛과 공간전을 오는 15일까지 아트센터 전시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빛과 공간전은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를 비롯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6명이 참여했으며 햇살 좋은 날과 봄의 향연 등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프리스타일 전시 기법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독창성과 신선함을 전달할 예정이며 전시는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부설 회화노인대학은 8일 회화면 복지관에서 제9기 회화노인대학 입학식과 학장 2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최평호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노인대학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 낭독과 학사 보고, 학장 2취임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회화노인대학에는 20명의 입학생들이 새로이 입학했으며 총 102명의 노인대학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요가와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구는 올해 354억 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투입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제철을 맞은 미더덕이 흉어로 생산량이 줄면서 어민과 판매상들이 울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생산량이지만 가격은 예년과 비슷해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내달 14일에서 16일에 열리는 진동 미더덕 축제는 사전 물량 확보로 차질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치 기준은 입주자의 과반 이상이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하고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을 시에 기부 체납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단지로 국공립 전환 때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자녀에게 우선 입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통영시 제2청사 주차장 공사가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13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새로 만드는 통영시 2청사 주차장 주차면은 193면으로 2층 3단 철골조 건축물식으로 주차장 건립 완료 후에는 1, 2청사 모두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오시환 부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규제개혁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 보고, 개선과제 심의, 지난해 평가 우수부서 선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또한 새롭게 발견된 27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제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학동, 해금강, 구조라 주차장 3개소의 임대 계약을 체결해 해수욕장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올해부터 피서철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장 문제가 해소된다며 거제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산림조합은 시민에게 나무를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나무 전시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판매장에는 산림조합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묘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포도나무와 대추나무, 봉숭아 등 100여 종의 다양한 수종과 각종 요실수와 간상수, 약용나무 묘목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방세에 관한 질문을 세목별로 모아 자주 묻는 지방세 질의응답집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제작된 책을 구청 민원실과 면동 사무소에 비치해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7일 20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은 오는 12월까지 거제 지역의 놀이터와 송옥원 지킴이 활동 전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제시 가꾸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농업기계 자가정비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7년 농업기계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또한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공공근로 참여자 20명은 지난 7일 봄맞이 내우산마을 하천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하천 1km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 비닐을 수거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내서 나들목에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관광 안내도는 마산 내서 라이오스 클럽에서 제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해 기부한 것으로 지역을 찾는 상춘객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 하청면 덕곡마을은 어르신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합니다. 지난 6일 개강한 한글 교실은 전직 국어교사인 박정혜 선생님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며 앞으로 주 2회 한글 수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러시아 시장 개척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통영 수산물 홍보와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홍보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춘 오일과 식초 등 병조림 제품과 굴튀김 등 가공식품 시제품을 통한 시식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성군 마안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6일 마안면 복지회관에서 소방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회화 119 안전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마을 진입로 주차 금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